네, 안녕하세요. 일성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호의 정의, 이제 다시, 경호학 첫 강인데, 이게 경호학 파트가 중요하거든요. 경비업법이랑 처우경찰법만큼 중요한데, 제 짬비로 공부하신 분들 특징이 경비업법은 진짜 잘 나와요. 네. 반대로 경호학은 딱 합격할 만큼 나오거든요. 잘 나오신 분들은 95, 97 나오시고, 아닌 분들은 한 92.5? 이 정도 나와요. 90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경비업법이 100점이어서 다들 합격 점수가 95점이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경비업법은 무조건 100점으로 가고, 짬비 경호학은, 제대로 꼼꼼히 보시면은 95점은 맞을 수 있어요. 네. 나머지 두 문제는 불이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잘 본 문제가 아니라면은, 한 97, 90? 네, 90은 그래도 넘길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최대한 줄인 거거든요. 이게 페이지 수가 답지까지 포함해서 269쪽 정도 돼요. 네. 답지를 제외하면은, 한 15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 되겠죠, 내용이? 문제의 질량 다 포함해서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보다 보면은, 좀 얇구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괜히 두꺼운 책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좀 압박감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만으로도 합격했다는 분들이 후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150페이지 되는 문제와 이론이 같이 있는 이 분량을 조금 빨리 잘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 강의는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원래 안 올리려 했는데, 왜냐면 이거 페이지에 150페이지가 이론이라면 거기서 첨언, 이 파란 색깔 참고 말하는 부분이 거의 한 8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청이 있어서. 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비교. 경호의 개념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이게 보면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형식적은 좀 딱딱해요. 예, 딱딱해서 기관, 조직, 법령 등을 기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질적 의미는 모든 그것을 포함하는 또 모든, 예. 그 실질적이 더 큰 범위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진짜 굳이 나누자면은 그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관을 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경우의 주체 또는 권한, 제도에 따른 구분은 실질적 의미로 분류한 것이다. 개념을 분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아니죠. X. 경우의 성질상 구분에 의한 것은 형식적 의미이다. 아니죠. 실질적 의미죠. 이런 식으로 일단 선다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실정법상 또 현실적 경호기관의 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경호의 개념은 형식적 경호다. 이렇게 취하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경호처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일반인, 모든 사람이 경호 대상자에 가해지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실질적 의무의 경호라고 합니다. 실질적 의무.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모든 안전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경호의 객체와 주체가 나뉘거든요. 그럼 객체는 경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서 경호 대상자, 경호의 주체는 경호원을 말합니다. 경호원.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이 이제 그냥 일반인이 경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경호처가 아니면은 경찰이나 또 군인이 권한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형식적 경호의 의미가 된다. 예, 알겠죠? 하시면은 얘는 경호인, 얘는 피경호인, 경호원, 경호 대상자.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걸 왜 설명해 드리자 하면은,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질적 의무의 경호란 경호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안전활동이다. 또는 경호원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안전활동이다. 이렇게
이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말장난도 나오니까 이런 거를 좀 대비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 미리 아시라고 알려드렸고, 보면 또 법, 제도, 기관 등에 의해서 기관이나 조직이 수행하는 경호활동만을 경호로 인정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얘는 이 경호학에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 이론적, 입장, 학문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실질적, 학문적, 이론적이란 뜻으로 실학이, 실질적 의미는 학문적 차원에서 또 본질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두 문을 따서 실학이, 반대로 또 형식적 의미는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의 의미, 또 규정된 기간,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죠. 이걸 중점적으로 보시고 편하게 외우시고 싶으시면 이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읽고 나서 이 첨언, 이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경호학은 수학 공식 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을 다룬다 때문에 명확한 공식이 없고 우리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죠? 이미 한국 사회를 살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잘 봐야 한다. 혼돈 유의사항으로는 보면은 이제 경호처 또는 경찰기관 등 권한이 있는 조직에서 경호 경비 활동을 하는 것과 아까 설명드린 것이네요. 예.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처에서 국가행사로 농사를 지으러 갔다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고, 이제 일반인이 농사를 지으러 갔다면은 그냥 생업 취업이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 아시면 되고, 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경호처가 뭐 농사를 하러 간다던가, 예, 행사로.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로 넣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경호 경비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경호 경비의 목적은 신변 안전과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 이거 혼돈되실 건데, 뭐, 이거는 경찰의 임무가 아니냐, 뭐, 경비가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경비라는 게 경호학을 보실 때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경비라는 게 직업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경비라는 단어 자체가 지키는 것,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적 개념이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피보호자의 위험 유지와 국위 선양, 이게 경호는 의전적 성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전이,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람이 높기 다 똑같은데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전을 하는 이유는, 잘 봐요. 우리가 이제 경찰 분들 보면은, 다시 경찰 말고 군인 보면은, 우리 군인 제식 대회에서 막 총 열심히 돌리고 또 멋있게 돌리죠. 그리고 또 각 맞춰서 딱딱 걸어다니고 발 맞춰서 걷고 또 경례도 45도로 이쁘게 딱 하고 이러면, 와, 진짜 군인 같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걸 잘하면은 보는 입장에서, 와, 저기는 질서가 깔끔하네, 대우를 해주는구나,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확실히 나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의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에서 우리 G20이나 아니면은 뭐 올림픽 행사 이런 데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좋은 거예요? 안 발생하면 좋은 거예요? 안 발생하면 좋은 거죠. 또 질서 유지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잘 돼야 좋은 거죠.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이 경호 경비를 잘하면은 피보호자, 주체자나 아니면은 경호 대상자의 위험 유지와 국위 선양이 된다. 예, 또 이제 이렇게 잘 보호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기는 자와 또 반김 받는 자 간의 친목 도모, 예, 그때 도움이 된다. 이 환송영자라는 말이 도움이 안 되시면 환송, 떠나는 사람, 환영, 반기는 사람, 예, 알겠죠? 맞을 거예요, 아마 그 뜻이. 예.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도 잘 보시고, 여기서 보실 게 이 피보호자의 위험 유지인데, 또 경호원의 위험 유지와 국위 선양,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경호원의 환송 영자 간의 친목 도모,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잘 잡고 가면 혼돈이 안 될 거고요. 또 이거는 쉽죠? 이 네 가지. 예. 이 네 가지 외의 것이 나오는 거는 뭐 경호 경비의 목적으로는 추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경호 경비의 목적으로는 민간 경비업체의 영리성이 목적이 된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경비업체는 영리성을 위해서 경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틀린 개념이 굳이 나오자고 한다면은 이 나오는 개념에서 반대돼서 나올 거예요. 다들. 뭐 경호 경비의 목적으로는 신변 안전과 피보호자의 위험 유지,
국위 선양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고요. 좀 스피드를 올릴게요. 예. 각 기관별 경호의 정의.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군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군인은 88 경호대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경찰기관과 경호처만 보고 갈게요.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보면은 이게 나중에 다른 법령을 보면은 생명과 재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은 생명, 신체, 재산이란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 재산을 구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경호 대상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호 위해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경호원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경호 대상자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노리고 소매치기라든지 아니면 절도범이 와서 이걸 훔쳐서 달아달라 해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개념 때문에 생명과 신체만 보호하기 위해서 폭행을 가할 수 있다. 폭행은 아니라기보다는 정당 범위 내에서 이제 위험력, 유형력을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법령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공직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서 이 재산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고,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과 재산은 포함이 된다. 알겠죠? 생명, 신체 다 나오는 거 나오죠? 여기 생신제. 보통 생신제라고 하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호위의 개념이고요. 이제 또 뒤에 특정 지역을 방배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경비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지역이란 말이 나오니까. 문제 나올 때는 이걸 두 개를 끊어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이제 호위의 개념은 포함하나 경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나 모든 특정 지역을 경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안전활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할 때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호원회 또는 경호 주체자의, 경호 주체의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 할 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생명과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는 맞으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를 방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경법에서는 이게 모든 게 포함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내려가시고 유의사항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찰기관에서 경호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정부 요인, 국내외 주요 인사 등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가려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 작용이다.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은, 왜 사전에 제거라는 말을 했냐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경비지도사를 공부하시면은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는 사후의 의미까지 다 포함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호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선발 경호대를 보내서 선발 경호를 해야 하고, 또 경호 행사를 하다가 누군가가 총을 쏴요. 그럼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경호 대상자를 즉각적으로 도망하는, 그러니까 경호 발동이 위에 상황이 발동하더라도 사후에 대처하는 즉각 대처가 있는 게 경호거든요. 반대로 경비는 그 경호 활동에 있어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전에 예방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경비 개념이 점점 잡히다 보면은 이걸 틀릴 수 있어요. 사전에 제거라는 말이 이제 경비의 개념이구나, 이 말장난을 했구나, 이렇게 틀릴 수 있는데, 경찰 기관에서는 사전에 제거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면은, 일본은 요인 경호 부대라고 해서 SP 스페셜 폴리스가 있어요. 이분은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신변을 안전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또 미국이 좀 중요하죠. SS라고 해서 시크릿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재무부 산하에서 국토안전부 산하로 넘어갔어요. 이분들이 언제로 넘어갔냐 하면은, 이제 쌍둥이 빌딩 테러, 9.11 테러 때 넘어갔고요. 국토안전부 산하로. 그리고 또 시크릿 서비스가 옛날에는 또 정복부대 뭐 이런 경호만 담당하는 정복부대가 안에 들어가 있고, 비밀 경호대, 그러니까 시크릿 서비스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비밀 경호대라는 말일 뿐이지 외국에서는 시크릿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경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목적은, 이 팀이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은 링컨 대통령이 좀 위조화폐가 너무 많으니까 서부 시대 때 위조화폐를 다 잡아라 라고 해서 위조화폐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금융 관련 범죄나 위조화폐, 통화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한해서 처벌을 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임무를 같이 껴안고 있어요. 어디서? SS, 시크릿 서비스에서. 시크릿 서비스는 그 통화 관련된 것과 또 경호도, 대통령 경호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되고요. 여기서 미국 비밀경호대에서 말한 용어는 실질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 성공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이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경호 활동을 일본과 미국과 제가 한국 이 세 가지가 잘 노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이건 논외적으로 아시고 시험 맞추려면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주로 하는 의원 내각제가 포함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또 미국은 대통령제, 또 일본은 의원 내각제죠. 총리가 다스리죠. 국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대통령 경호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경찰이 경호를 도맡아서 하고요. 미국은 비밀경호대가 도맡아서 하죠.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가 강해지는 걸 의원 내각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찰기관도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처도 있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또 경찰기관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최소화라는 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완전 무력화, 또 뭐 최대화, 뭐 완전 무력화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완전 무력화가 아니라 최소화가 맞는 말이에요. 또 경호학 가면은 이제 정의, 경호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과학이라고 칭합니다. 또 이제 종합과학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이니까 사회가 바뀌면은 즉각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적극적 동태적 학문이다. 이게 경호학이 제대로 한국에 정착한 지도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문의 깊이가 별로 안 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구하는 추세고요. 또 새로운 4차 산업에 의해서 내년에 또 출제 범위가 바뀐다고 하죠. 2021년부터는. 보시면 또 이제 경호학 연구 대상. 경호학 연구 대상은 이것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떠오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경호학은 경호 구범과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경호 구범은 우리 법률. 그래서 법률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경호 현상은 경호의 의식, 경호 제도, 관계 등을 구성한다. 보면은 경호 의식은 이런 거구나. 제도는 제도니까 대상, 기관, 규범 분류만 할 줄 알면 되겠죠. 또 관계는 이제 이 직간접적 경호 현상을 조성하는 관계구나. 이게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몇 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이게 다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줄친 것만 위주로 눈에 익히려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경호의 개념 분류 이론, 한국 및 외국 경호 제도의 역사, 이것도 알아야죠. 이거 좀 짜증나는 파트고요. 또 경호의 조직, 신변 보호 및 시설 경비 상호작용,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경호는 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찰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경찰권의 성질, 경찰권의 행사, 법 집행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말이 어려운데 경찰의 경호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구분짓기 위한 연구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또 경호학은 해석학적 연구의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너무 막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 파트는 나와도 한 문제, 안 나와도 한 문제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한 문제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또 경호 규범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경호 대상, 경호 기간 및 제도가 연구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 법령상의 경우 이게 중요하죠. 법령상의 경우 무조건 나오고요. 아까 말한 이 파트 있죠. 각 기관별 경호의 정의 이거는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냐면은 일본의 요인 경호 부대는 경호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 성공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아예 섞어서 낼 때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틀린 답이죠. 그런 거를 유의하기 위해서 분류를 좀 잘 잡으시고 아마 혼돈될 게 일본의 요인 경호 부대와 또 우리나라의 경찰기관 이 두 개가 혼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잘 잡고 가면 되겠죠. 보면은 법령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경호와 관련된 법령이 싹 나오거든요. 보면은 일단 최초로 제일 쉬운 거는 이 법령 구분인데 잘 봐요. 제가 해볼게요. 우리나라 법령상의 경호의 분류에 따르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3. 경비업법 4. 공무원 임용 규정 다음 중 안 맞는 것은 하면은 4번이 맞겠죠. 4번이 경호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쉬운 문제고요. 나머지 이 법률들은 경호와 관련이 있구나 해서 대경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안 써놨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구나. 또 경직법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혼돈되면 안 될 게 경찰 공무원법이 나올 수 있어요. 경찰 공무원법.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호와 경비에 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경찰 공무원법은 경찰 조직 내에서 또 군 인사법도 군 조직 내에서 인사나 조직에 관련된 체제죠. 그런 거는 경호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정부 조직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를 명시를 할 수 있겠죠. 조직으로. 근데 경호에 관련돼서 썼다기보다 조직에 관한 법률이니까 아니고요. 또 경비업법에는 신변보호. 그러니까 보면은 경호와 관련된 말이 나와야지 법령상의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항공안전 및 보안. 또 외국 인사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외국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전 조치를 할 건가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 세 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세 개는 출제가 안 됐는데 혹시나 나오면 틀릴까봐 제가 줄을 쳐놓은 거고요. 얘네를 출제하고 여기서 경찰공무원법이 오답으로 나오고 또 경호 규정과 규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경호처장이 정했다. 경호 규정은 경호 규칙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보면은 경호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법학개론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경호 규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과 규정이 있어서 규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규정.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일 아시면 되고 규칙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경호 규칙. 경호 규칙은 경찰청장이 정했구나. 이 규칙의 내용이 무엇이냐? 대통령 경호처의 지침과 또 대통령 경호에 관하여 경호 규칙이 상이할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침이 우선한다. 이걸 알면 돼요. 이제 문제가 26개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가볍게 차 한잔 하고 와서 쉬고 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규칙이 청장이 정한다. 규정은 처장이 정한다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외울지 헷갈리시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또 잠깐 중지하고 OX2키 한번 풀고 이제 다음 2절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